아버지, 백구 내보내면 안 될까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한 백구를, 아내를 잃고 난 후 유일한 가족인 백구를 보내라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백구가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지저댔거든요. 특히 그녀의 검은 가방을 향해서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이를 드러내며 경고했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30년 형사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준혁은 이미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어요. 과연 백구가 감지한 그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서 30년간 형사로 일하다 은퇴한 김강수는 아내를 잃은 지 15년째 되는 해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회계사로 일하는 아들, 준혁과 15년을 함께한 충실한 동반자 진돗개 백구뿐이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마당에서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아침 산책을 재촉하는 듯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데? 강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현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자마자 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준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버지,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강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평생의 동반자를 찾았나 보다 싶어 기쁨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5년. 그동안 아들 걱정만 해왔는데 이제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오후 이 시쯤에 함께 갈게요.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준혁이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데려온단다. 너도 얌전히 인사해야 해. 백구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강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영리한 개였어요. 강수가 기분이 좋을 때면 백구도 덩달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곤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강수는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의 쿠션을 털고 다시 정리했고 식탁도 깨끗이 닦았어요. 화장실과 현관까지 구석구석 점검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의 화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관 앞에 신발들도 가지런히 정돈했어요. 점심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마트에서 사온 갈비가 있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면 준혁이도 기뻐할 거야.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고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을 기억하며 양념의 비율을 맞춰갔습니다. 백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강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강수의 발치에 와서 앉아 있다가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평소보다 얌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구야, 너도 오늘 첫인상이 중요해. 짖으면 안 돼. 알았지? 백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강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갈비찜이 끓고 있는 동안 밑반찬도 준비했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집에 있던 쌀로 밥도 넉넉히 지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는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게 낫다는 아내의 말을 기억하며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뒤면 준혁과 그분이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강수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조금 더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15년 만에 며느리감을 보는 건데 좋은 인상을 줘야지. 백구도 마치 특별한 날인 것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몸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털을 핥아 정리하고 귀도 쫑긋 세우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1시 55분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의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준혁의 은색 아반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상당히 고운 인상이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백구야, 왔다. 얌전히 있어. 강수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래. 너도 잘 지냈나?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뒤에 서 있는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단정하고 고운 인상이었어요. 눈매도 선하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서연 씨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이라고 합니다. 준혁 오빠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라는 여성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강수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서 와요, 서연 씨. 자, 들어갑시다. 강수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쉬고 있던 백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서연을 본 순간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15년 동안 백구가 손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백구야, 이게 무슨 짓이니? 강수의 말에도 백구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털이 등에서 곤두서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준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백구가 왜 저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백구가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구의 으르렁거림이 격렬한 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연의 손에 들린 검은색 핸드백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그 가방에서 무언가 위험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수가 백구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마치 강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연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은 그 여자에게서 위험을 감지한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백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걔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찰 생활을 한 강수의 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다른 감정,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당혹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준혁이 재빨리 백구를 붙잡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끝까지 저항하며 서연을 향해 지저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안방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백구는 정말 온순한 아인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아버님. 동물들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서연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강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서연의 모습은 참 단정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벗고 나니 안에 입은 크림색 블라우스가 더욱 우아해 보였어요. 준혁이 서연 옆에 앉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오늘 저녁은 서연이가 준비해온 것을 드셔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나도 아침부터 갈비찜을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저녁에 드시면 되겠네요. 서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방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짖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긁는 소리까지 섞여서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강수는 마음을 다잡고 점심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밑반찬들을 식탁에 차렸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정갈하게 준비된 상차림을 보니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자, 이리 오세요. 식탁에 앉은 서연은 음식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갈비찜이네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우리 준혁이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연의 칭찬에 강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백구의 소음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식사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양념이 정말 깊고 고기도 너무 부드러워요. 고맙네요. 우리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만든 거예요.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이 맛을 따라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하셨을까요? 서연의 말에 강수는 잠시 아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마치 서연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더욱 거세게 울어댔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아버님. 아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신경 쓰이나 봐요.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안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 강수는 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질문을 던졌어요. 서연 씨는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준혁 오빠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네요.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정말요? 그거 쉽지 않은 시험인데. 대단하네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공부하며 자격증을 땄어요. 서연의 말에 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서야 했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백구의 짖음이 또다시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긁는 소리까지 섞여서 더욱 시끄러웠어요. 제가 백구를 좀 달래볼게요. 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금 열자 백구가 뛰쳐나가려 했지만 재빨리 막았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서연 씨는 우리 준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 어떡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하며 봐왔던 그 특유의 경계심이었어요. 범인을 앞에 두고 있는 경찰견의 눈빛 같았습니다. 진정해, 백구야. 손님이 계시는데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안방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강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다 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해요. 서연의 손놀림이 참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집안일을 해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살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복이 많네요. 이런 분을 만나서 말이에요. 저야말로 준혁 오빠를 만나서 행운이에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홍삼이에요. 준혁 오빠가 아버님이 가끔 피곤해 하신다고 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포장지부터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사오시고 부담스러워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아버님. 매일 한 포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짖는 소리가 여전히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연이 가져온 가방을 백구가 특히 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서연은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해주고 차도 끓여주고 강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경찰관으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30년 동안 형사로 일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힘든 일도 많으셨겠어요. 뭐, 그런대로 보람도 있었고요. 나쁜 사람들 잡는 일이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준혁은 그런 서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가끔 강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죠? 하는 눈빛이었어요. 강수도 서연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짖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이 집안을 돌아다닐수록 더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서연이 안방 근처에 갈 때면 백구는 미친 듯이 짖어댔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서연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도시락통 여러 개에서 나온 음식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까지 마치 명절 음식 같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네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식 맛도 정말 좋았어요. 양념도 적당하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정말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안방에서 다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짖어대는 소리에 서연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괜찮아요, 서연 씨. 준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면 식사도 못하겠네요. 미안해요, 준혁아. 백구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식사 내내 백구의 짖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가끔 안방 쪽을 힐끔 쳐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수는 백구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뭘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커다란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문에 몸을 던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모두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저 미친 개가 정말. 준혁이 화를 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수는 준혁을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백구가 뛰쳐나오려 했지만 준혁이 재빨리 막았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백구가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백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흥분이 절정에 달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박함도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아, 백구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것 같아. 아버지, 백구는 그냥 늙은 개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준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백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안방에 백구를 다시 가두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서둘러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벌써 가려고요? 네, 아버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백구가 계속 불안해할 테니까요. 서연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좀 더 있다가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버님. 그때는 제가 더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짐을 들어주며 강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백구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준혁의 말에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인데 어쩌란 말인가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백구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아까의 흥분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넌 대체 뭘 본 거니?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슬픈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이 가져온 홍삼을 한 포 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백구의 이상한 행동, 준혁의 말,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이 가져온 가방에서 백구가 그토록 경계하던 것이 무엇일지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개의 변덕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걸까요? 30년 경찰로 살아온 직감도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홍삼을 먹고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홍삼을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았어요. 백구는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강수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백구야, 어제 많이 흥분했지? 괜찮아. 이해해.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무거운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봤어요. 마치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당에 나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어제 백구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너희 가고 나니까 조용해졌어. 걱정 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 서연이가 오늘 다시 가보고 싶대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온다고요? 백구가 또 저러면 어쩌지요? 그래도 괜찮겠니? 백구가 또 그러면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백구를 마당에 묶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집안에만 안 들어오면 서연이도 안심할 거고요. 준혁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서연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제는 백구 때문에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눴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백구를 바라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구를 마당에 묶어두기로 했어요. 점심 무렵 준혁과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백구를 튼튼한 목줄로 마당 한쪽에 묶어두었어요. 백구는 서연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제 갑자기 가게 되어 죄송해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들어와요. 서연이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마당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강렬한,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필사적인 짖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준혁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백구를 노려봤어요. 아버지, 백구를 좀 더 멀리 묶어둘까요? 아니야. 저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연은 마당의 백구를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뭔가 경계하는 듯한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요. 어제 저녁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솜씨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점심도 준비해 왔어요.
데워드릴게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이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서연도 물을 가져오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격렬한 소리와 함께 백구가 목줄을 끊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왔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인지 백구는 머리로 문을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백구야! 놀라서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서연의 가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백구가 가방을 물어 격렬하게 흔들자 가방 안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작은 약통들과 서류 몇 장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오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준혁도 상황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백구이 미친! 준혁이 백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강수는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서연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아, 그건 제 건강보조제예요, 아버님. 체질이 약해서 항상 먹는 비타민이에요.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아,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해서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먹거든요. 서연이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과 약통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 하나가 강수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황급히 그것을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개인적인 서류라서. 아, 네. 괜찮아요. 준혁은 백구를 안방에 가두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아니에요. 백구가 이러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준혁아. 백구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서연은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걔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점심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지만 백구의 사건 때문에 모두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서연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아니에요, 아버님. 조금 놀라서 그래요. 식사 후 준혁이 강수를 마당으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백구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준혁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백구를 어디 맡기는 게 어떨까요? 노견 전문 돌봄 시설 같은데 말이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노견까지 돌보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구를 보내라니요? 15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백구는 우리 가족이잖아. 알죠, 아버지. 하지만 백구가 나이가 들면서 이상 행동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손님이 오면 어쩌려고요? 준혁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백구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백구를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결심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서연이 준혁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강수가 다가가자 서둘러 대화를 멈췄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까요? 고마워요. 내색하지 않으려 빨리 대답했어요. 서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준혁이 다시 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서연이랑 저 관계가 많이 진지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빨리? 네,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그래서 백구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해요. 서연이가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이렇게 계속 짖으면 준혁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준혁과 서연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서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를 건네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수가 차를 받아 마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빛에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준혁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단호해지고 백구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고 생각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준 차 때문일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아버지, 좀 누워 계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준혁이 강수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눕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백구의 이상한 행동, 서연의 약통들, 그리고 준혁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 그녀는 정말 준혁이 말한 그런 사람일까요? 문득 3년 전쯤 동네의 도둑이 자주 들어 설치해둔 작은 CCTV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백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문득 그 카메라가 생각난 것입니다. 아직 작동할까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나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어요. 방 밖에서 준혁과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묘소에 인사드리러 가볼까? 네, 오빠.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확정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준혁은 원래 신중한 아이였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니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어쩐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랑 저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빨리? 강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서연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행복해 보여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강수의 건강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죠? 전 아직 몸이 불편할 만큼 건강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게냐? 강수의 질문에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본 노견보호시설이 있어요. 내일 백구를 데려가 볼까 해요. 내일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네,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백구도 나이가 많아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혁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을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강수의 말에 준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가기 전에 홍삼을 한 포 더 강수에게 권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도 꼭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그녀의 친절함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에 혼자 남자 백구를 안방에서 꺼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강수에게 바짝 붙어 다녔어요.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두고 간 홍삼이 생각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어제와 오늘 받은 홍삼 2개를 꺼냈습니다. 백구에게 한 포를 보여주자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반응에 놀랐습니다. 백구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홍삼 포장을 향해 이를 드러냈어요. 이게 뭐지? 홍삼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홍삼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이 너무 강렬했어요. 경찰 시절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준혁이 너를 내일 데려간다는구나.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때 떠올랐던 CCTV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있는 작은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도둑이 들었을 때 증거를 남기려고 설치했던 건데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찾아보니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을 테지만 메모리 카드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가서 배터리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준 홍삼은 먹지 않았어요. 대신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백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내일 백구 얘기는 좀 더 생각해보자.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 하지만 서연이도 동의했고 좋은 시설이라서. 준혁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잖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하루 이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정말 건강은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강수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준혁은 왜 계속 그러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마치 강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걱정 마. 내가 너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알아내야 해.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서연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왜 준혁은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백구는 서연을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배터리를 사서 카메라에 장착하고 거실 선반 위에 인형을 다시 올려놓았어요.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백구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백구야, 오늘 준혁이 너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해. 서연이 뭔가 이상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백구는 마치 강수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에 제가 서연이랑 같이 갈게요. 백구 데려갈 준비해주세요. 준혁아, 난 아직, 아버지, 이미 예약했어요. 서연이도 시간 냈고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준혁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뭔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 준 홍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홍삼 제품이었지만 포장을 뜯어 내용물의 냄새를 맡아봤어요. 미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그 냄새에 다시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홍삼이 아니야.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준혁과 서연이 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백구와 함께 보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전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CCTV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충분했고 카메라 각도도 거실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해 놓았어요. 이제 남은 건 준혁과 서연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을 아는 듯 계속 강수 곁을 맴돌았어요.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며 자꾸 강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15년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연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과 서연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준혁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호해 보였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과일 가져왔어요. 비타민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실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백구는 서연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백구 때문에 서연이가 계속 불편해요. 제가 잠시 백구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올게요. 준혁이 백구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백구가 없는 동안 서연과 단둘이 있게 된다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의 본 모습을 볼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백구도 운동이 필요할 테니까. 준혁은 백구를 데리고 나갔고 서연과 강수는 거실에 남겨졌어요.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백구가 없자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더 편안해 보이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강수는 CCTV 카메라를 힐끔 쳐다봤어요. 인형 속에 숨겨진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부엌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혼자 편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좀 쉬고 계세요. 차가 끓어나는 동안 제가 과일도 좀 씻어 놓을게요. 서연의 제안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방을 나섰지만 사실은 복도에 숨어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강수가 방을 나가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강수의 차에 무언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백구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서연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강수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CCTV의 모든 것이 찍혔기를 바랐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척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버님, 차 준비됐어요. 드세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를 받았어요.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습니다. 서연은 강수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마련 문제로 요즘 준혁 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버님 가까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집 이야기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서연 씨, 우리 준혁이와는 어떻게 만났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요, 아버님.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그런데 준혁이가 회식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강수의 말에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안 오려고 했대요.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술만 적셔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컵 겉면에 발랐던 걸까요? 머리가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서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누워 계세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강수의 팔을 잡으려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과 백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백구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서연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진정해. 산책하는데도 계속 집 쪽으로 가려고 신경질하더라. 결국 산책도 제대로 못했어요. 준혁이 백구를 말리는 동안 강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좀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놀라서 강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준혁은 강수의 팔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서연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방에 누워있자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어쩌면 좋죠? 준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서연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서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빨리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니?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저는 서연이를 믿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걱정돼요. 준혁이 방을 나간 후 백구가 살금살금 들어와 강수의 침대 옆에 누웠어요. 백구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맞았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방 밖에서 준혁과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보자. 아버지를 병원에. 서연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집을 비우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강수의 손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일 아침에 CCTV를 확인해야 해.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머리가 아직도 무겁게 느껴졌지만 의식은 맑아졌습니다. 백구가 강수의 발치에서 경계하듯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준혁과 서연은 이미 돌아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있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혁과 서연이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준혁이 백구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화면 속에서 서연은 강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수의 차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없이 해온 일처럼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백구의 직감은 맞았고 어제 본 그 장면은 다행히도 CCTV에 정확히 다 찍혀 있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서연은 약병을 넣은 후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그것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맞았어. 고마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준혁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서연에게 깊이 빠져 있었어요. 강수의 말을 믿어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약물을 분석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문득 옛 동료가 생각났어요. 30년 경찰 생활에서 만난 최고의 형사 중 하나였던 민국 형사. 아직도 현직에 있을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국입니다. 민국아, 나 김강수야. 기억나나? 강수 형님, 물론이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의 반가운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 백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까지 말이에요. 민국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형님,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서연이요. 서연이라고 그랬어. 성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서연의 성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준혁이 소개할 때 그냥 서연이라고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수가 물어보지 않았고 서연도 자신의 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 사진이라도 있으세요? 어제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서연의 사진을 민국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형님, 이 여자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당장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음식이나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국아.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민국의 반응을 보니 서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7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너무 걱정돼서 일찍 왔어요. 그래,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준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백구를 데려갈 거예요. 이미 시설과 약속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준혁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준혁아,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아버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백구는 그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더 이상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준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말만 듣는 로봇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백구는 우리 가족이잖아. 15년을 함께 했는데?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도 아버지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본 거예요. 서연.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후까지만 시간을 줘. 백구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준혁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보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수는 그 틈을 타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혁이 오늘 백구를 데려가려고 해. 서둘러줘. 준혁이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 중에 서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인대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때 준혁의 전화가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준혁이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백구 거는 오후에 다시 올게요. 준혁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민국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백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더 강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백구야,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우리가 서연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국이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 정체를 알아냈어요.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서연이가 누구야? 본명은 박지연입니다. 3년 전부터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와 약물을 사용해 노인들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죠. 이미 3명의 노인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가 처음부터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민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형님, 절대 그 여자가 주는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증거물도 잘 보관해 두세요. 통화를 마치고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15년을 함께한 이 충직한 동반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백구야,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1시간 후 민국과 경찰들이 도착했고 박지연은 결국 체포되었어요. 준혁은 충격에 빠져 무너져 내렸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강수와 백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회복한 강수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사람들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너처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에 있는 것 같아. 백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이 아닌 우리 곁의 작은 존재에게서 더 크게 빛나기도 해요. 백구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주는 백구가 있나요? 그 소중한 존재의 마음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없이 전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